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 저 인권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나는 나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친구들의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4차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 차이가요, 잘못하면 차별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 되면은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와, 무섭죠? 갑자기 인권 침해, 무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에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의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의 시간 동안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처음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자, 안녕! 친구들 안녕. 오프닝 때 만났죠?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너와 나의 소중한 권리예요. 아주 소중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눈 깜빡이지 말고, 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소중한 권리, 인권을 만나요. 우리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의 소개를 했었는데요. 선생님의 이름은 박춘화라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는요, 박춘화라는 이름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길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의 이름은 능등이에요. 이게 뭘까요? 혹시 눈치챈 친구 있을까요? 그쵸. 밑에 화면에 보면은 금방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죠? 똑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선생님을 소개할 때 똑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똑똑하고 먼저 다가가는 선생님이고 싶고, 또한 선생님 자신에게도 똑똑 권리야 잘 있니? 라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선생님 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이 직접 얼굴을 만난다면 어떤 이름인지 그 소중한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은데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활동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적어보게끔 활동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질문지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지? 라고까지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번 내 소중한 이름을 적어보고, 그리고 내 소중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자기 이름보다는 그냥 어떠한 별칭이나 불리고 싶은 약간의 그런 단어로 표현해도 좋아요. 선생님이 이름이 박춘하지만 똑똑이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의 이름은 있지만 나는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개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활동지 작성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작성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작성 다 끝나셨나요? 네,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남았는지. 네, 시간이 남은 친구들은 조금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조금 못한 친구는 조금 더 시간 될 때 좀 더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왜 선생님 갑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각자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거기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거기 안경 쓴 친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을 15번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그래, 물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지칭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소중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나를 빨간옷? 안경 쓴 사람? 아니 15번?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그닥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소중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옷이나 아니면 나의 안경이나 나의 번호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여러분을 태명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있었고요.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그 이름을 나에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좀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과 명예가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가장 약간 조금 좀 그건 치사해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선생님 그거 되게 싫어해요. 왜요? 우리는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른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침해한 거예요. 그쵸?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다른 친구가 어떻게 불러주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지 보면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쵸?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적으셨나요? 당연히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내 동생일 수도 있고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인가요? 뭐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적으셨나요? 네, 각자 보드게임이나 친구들이랑 놀기, 아니면 수다 떨기, 아니면 슬라임하기 각자 적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쵸?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또 있어요. 볼까요?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선생님 저 이거 다른 거 태권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다음 질문에 보면 좋아하는 음악, 책,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뭐예요? 네. 선생님이랑 좀 다를 수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좀 다르죠. 자, 그렇지만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이나 TV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와, 나한테는 당연한 거였는데 권리였어요. 그쵸? 자, 마지막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장래 희망들을 적었을 거예요. 물론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꿈을 꾸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엔 직업을 가질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난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권리,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보살핌, 쉬는 시간, 교육, 문화생활,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들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기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하기도 하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친구에게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에게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고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도 있고요,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람답게. 이 사람답게가 너무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단어를 바꿨어요. 그 사람답게가 아니라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돈? 핸드폰? 뭐 책? 아니면 가족? 뭐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지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활동지 잘 작성되셨나요? 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적었을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친구들이 제일 좀 많이 적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우선 첫 번째로 적는 게 휴대폰? 뭐 이런 걸 많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옆에다가 친구, 부모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과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걸 쓰나 라고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대부분 음식이나 물, 집, 부모님 이름이 있어야 또 행복하죠. 병원, 아플 때 병원 가야 하잖아요. 그쵸? 휴대폰,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요. 음악이 있어야 행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네, 운동을 해야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쁜 옷만 가지면 너무 행복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쁜 옷이라고 쓰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쵸? 우리 각자가 쓴 것들이 굉장히 어떠한 것인지 선생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적은 게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네, 만약에 너무 극단적인 거 가지 말고 좀 소프트한 걸로 부드러운 걸로 먼저 가볼까요? 자, 만약에 뭐가 없을까?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면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와, 세상 살아갈 수 없죠. 너무 슬픈 일이죠. 맞습니다.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이 없다면 어떨까요? 병원. 아프면 큰일 나요. 그쵸?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네,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쵸? 네, 병원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쵸? 네. 물이 없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슬픈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끼고, 나 또한 그게 있어야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누려야 하는 권리. 이게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물, 부모님, 아니면 의식주, 아니면 내가 살아갈 집,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진짜 만약에 를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루 20시간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와, 그쵸? 돈 많이 주면 되나요? 네, 돈 많이 주는 것도 안 돼요. 네, 왜요? 쉬어야 돼요. 그쵸? 쉬어야 돼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쉬는 시간 없이 수업만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쉬는 시간까지 없으면은 그거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끼 식사만 가능하다면 어때요? 나는 간식까지 먹어야 하는데, 그쵸? 이것도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밤새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꿈속에서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그쵸? 예,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들어야 하는데 음악이 없다면 큰일 나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만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죽지 않고 그냥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서 일만 해요. 사람만 있어서 공부만 해요. 살아있어서 일하고 그냥 한 끼 밥만 먹어요. 살아는 있어요. 밤새 폭탄이 펑펑펑 터져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음악을 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너 아프지 않고 그냥 너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존만 한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알아봤죠? 뭐 병원이나 부모님이나 보살핌이나 쉬는 시간이나 직장을 가지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누릴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인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쭉 쉽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한눈에 보기 쉽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깐 정리할 거예요. 화면에 보면은 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나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아주 보편적인 권리나 지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음악을 듣고 또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 잠깐 보고 나서 선생님이랑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영상에 음악과 자막밖에 없어서 좀 재미없었죠? 요즘은 애니메이션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영상들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목록이다라고 해서 1조부터 30항까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2일에 결국에는 채택이 돼요. 자, 여기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기 전에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야죠. 영상을 꼼꼼히 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세계대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약한 여성이나 아니면 아동, 아니면 노인들이 그 대상이었죠. 그래서 죽기도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권 유린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의 우리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반성한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반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을 위해서 결국에는 채택된 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력은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 인권 선언에 있는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조항들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활동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조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2조,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네, 다르다는 이유로 절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자, 3조,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노예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예요. 자, 다섯 번째, 고문이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일곱 번째,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억울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함부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돼요. 열 번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억울할 땐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함부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일이 생겨났고 그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11조,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유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조, 나만의 사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사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자, 13번째,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14번째, 괴롭힘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날 수 있어요. 15번째,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16번째,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결혼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제약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17번째,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자, 18번째,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19번째,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과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20조예요. 자, 21조, 선거를 통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22번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23번째,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어요. 선생님 좀 빨리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자, 24조,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어요. 25조, 필요한 옷과 음식, 집을 가질 수 있어요. 26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7조,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던 것들 되게 많이 나오죠. 28조, 인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29조, 나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줘야 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나옵니다. 29조와 30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는 나의 권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조와 30조에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3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권리를 주장하자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조에서는 나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줘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좀 더 볼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게 1조부터 30조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동이잖아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네. 자, 각자 나이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자, 우리는 아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다라고 불러요. 1989년 11월 20일 날짜예요. 자, 선생님 화면에 보면은요, 그 아동 권리 협약이 우리나라가 가입이 된 날짜가 1991년 1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제도들과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동 권리 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까처럼 선생님이 일일이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코코몽이 우리 아동 권리 현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 다시 만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코코몽 잘 만나고 왔나요? 그쵸? 코코몽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동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권은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존권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호권이에요.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앞이나 학교 옆이나 가까운 곳에서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발달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리들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여권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과 의견들을 활발하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들을 내가 잘 알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물고기 그림 그리기 하나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물고기 그림 잘 그리나요? 네,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모습을 활동지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물고기 잘 그리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의 물고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좀 궁금해요. 그쵸? 네, 선생님의 물고기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자, 우선은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으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이 친구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의 물고기 모습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은요, 제일 많이 그리는 모습이 물고기들의 옆모습이에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가져. 그걸 되게 많이 그려요. 그런데 선생님은 물고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 그리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놨더니 선생님이 팡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물고기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물고기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물고기가 옆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인 거예요. 요즘 아기 상어 보면 아기 상어가 이렇게 앞모습으로 이렇게 캐릭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물고기 보고 웃으셨나요? 네,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선생님이 30명 정도 그림을 그려보면 옆모습으로 물고기를 그린 친구들은 대부분 한 29명,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모습을 그린 친구는 1명?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가요? 아니면 양손잡이도 혹시 있나요? 네, 그쵸. 오른손잡이는 평균적으로 되게 더 많고요. 왼손잡이는 좀 적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물고기 그림처럼 옆모습으로 그린 친구들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앞모습으로 그린 사람은 좀 적어요. 그쵸?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자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소수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 특성이 소수, 아주 적은 이치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아니면은 성, 아니면 장애, 아니면 인종, 아니면 국적, 종교, 사상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적은 인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폭넓게 보면 오른손잡이,
보다는 왼손잡이가 적잖아요. 그럼 왼손잡이는 소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은 소수자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 소수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그 나라 아니면 그 민족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적은 인원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 보면 세상이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 인원과 비중이 과연 정확할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시 만날게요. 네, 영상 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새끼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았죠. 그런 소수자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크발의 편지인데요. 이크발은 어떠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지 한번 볼게요. 이크발의 이야기예요. 안녕, 내 이름은 이크발이야. 나는 파키스탄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어. 나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4살부터 카펫 공장에서 일했어. 10시간이 넘도록 일을 했지만 하루에 24원밖에 벌지 못했지. 나도 연필을 들고 공부를 하고 싶어. 라는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리가 앞에서 많은 권리들을 배웠잖아요. 그쵸? 그 권리들이 과연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의 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친구는 샘의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볼게요. 안녕, 내 이름은 샘이야. 나는 발달장애인이야. 나는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배우고 연습하면 스스로 일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불러. 나에겐 어디에 살고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나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우리 두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조항들을 보면서 권리를 한번 선물해 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에게 너희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크발과 샘에게 각자 필요한 권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서 선물로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 그렇다면 나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만드는 권리 거울 만들기예요. 자,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우리는 많은 조항들을 거쳐서 내가 가진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조항들이. 그쵸? 근데 그 조항들마다 보면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항들을 같이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쁜 거울 하나와 그리고 채색 도구는 여러분 거 쓰셔야 돼요. 예쁜 거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채색 도구를 가지고 이 거울을 예쁘게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예쁘게 꾸며야 하는지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권리 거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재료 있고요. 각자 이제 채색 도구는 준비했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거울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받는 거는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에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앞면과 뒷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뒷면이에요. 거울은 이제 내 얼굴이 나와야 하니까 이제 뒷면에다 작업을 할 건데요. 뒷면에다가 우리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
우리 협약 조항들을 배웠잖아요. 그 조항들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들을 뒤에다 적을 거예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제12조가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인권 선언에서 제12조인데요. 자, 12조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적을 때 뭘로 적었는지 보이셨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볼펜으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걸로 적으면 이렇게 번지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볼펜으로 적고 나머지 꾸미는 걸 색연필이나 네임펜으로 한번 꾸며 볼게요. 그래서 12조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나만의 사생활. 자, 나만의 사생활. 자, 사생활을 가질 권리를 지녀요. 자, 선생님 뒤에 단어는 안 쓸게요. 자, 나만의 사생활을 가질 권리예요.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이 권리 조항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각자의 조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활용해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주황색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자, 한번 꾸며볼게요. 자,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게 탄로나겠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색을 칠해주고요. 예쁘게 칠해지고 있나요? 네네. 자, 화면에서는 좀 더 예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꾸며주고 난 다음에 좀 안에도 혹시나 나는 사인펜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사인펜보다 네임펜을 좀 권하기는 해요. 네임펜이 좀 번지는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네임펜으로, 근데 이제 없으면은 그냥 사인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임펜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여러분의 권리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걸로 꾸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앞에도 좀 꾸며주세요. 예쁘게. 자, 예쁘게 꾸미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 예쁘게 걸어 놓으려고 만들었나요? 아니요. 예쁘게 만들려고 이제 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울에 있는 모습을, 내 모습을 비춰볼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야, 누구누구야. 나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나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너는 제12조 나만의 사생활을 가질 권리를 지니고 있어 라고 날마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똑똑아, 너는 제12조 나만의 사생활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만들어 보고 나서 뒤에 적은 거 나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친구들 거울 예쁘게 잘 만드셨나요? 나에게 소중한 권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거울에 표현해보고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차별받지 않아야 할 존재야. 너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야. 너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만한 존재야. 라고 항상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요. 나 또한 그 권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잠깐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모든 사람들은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권리는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지켜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계인권선언에서 앞에 있는 모든 조항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9조와 30조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 조항들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친구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간에 한번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차이의 이해와 존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하나를 띄워줬는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목소리가 다르죠? 그쵸, 맞아요. 자, 이름도 서로 다르고요.
우리 신체에 대한 사이즈도 서로 다르죠.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뭐 혈액형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장단점도 달라요.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쵸? 그 중에서도 우리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홍채. 홍채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대요. 그래서 홍채 인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지문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지문 인식으로 이제 사람을 인식을 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80억 인구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같은 점도 되게 많아요. 네, 우리는 서로 생김새가 약간 닮기도 했고요. 신체 사이즈가 살짝 닮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름이 동일한 친구들도 있죠. 혈액형이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좋아하는 취미가 동일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종교가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다라기보다는 다 다르긴 것도 맞지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아주 같은 점이 있죠. 우리는 모두 뭐다? 그렇죠.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굉장히 동등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억이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서로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틀린 그림 찾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어플에도 있더라고요. 틀린 그림 찾기 해서 구글 스토어에 찾아보니까 선생님 이러한 캡처 화면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화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림 하나를 올렸는데 농장에서 꼬마 아이가 지금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 중에 틀린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과 왼쪽 틀린 그림. 그쵸. 찾는 친구는 굉장히 빨리 찾네요. 그쵸. 해가 하나는 떠 있고 하나는 지고 있고요. 또 오리가 가고 있는 방향도 달라요. 그쵸. 오리가 가고 있는 방향도 다르네요. 밑에 있는 오리, 새끼 오리가 좀 이렇게 다른 것도 찾으셨나요? 그쵸. 새끼 오리가 다른 것들도 있네요. 그쵸. 여기 틀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틀린 그림이 뭘까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쵸? 네, 코도 달라요. 뭐, 입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쵸? 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같은 것 같긴 하지만,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자꾸 틀린 그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틀리다, 그리고 다르다. 선생님 중간에 다르다라는 표현들도 썼죠. 근데 틀리다와 다르다는 표현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우리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차별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잠깐 정의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틀리다라는 단어는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릇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다른 그림 찾기다 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자, 우리 다르다와 틀리다 정확히 사용해보는 거 예시 한번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의 홍채 모양은 모두 어떻다? 그렇죠. 다르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나와 너의 생각은 어때요? 서로? 그렇죠. 다르다. 자, 수학의 순서가 어때요? 숫자의 순서가 서로? 그쵸. 숫자의 순서가 틀렸다, 틀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학 문제에 친구가 써놓은 답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수학 문제가 써놓은 답은? 그쵸.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네,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 너는 좋아하는 운동이 서로 어때요? 그렇죠. 다르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고요. 너와 나의 얼굴 생김새는 어때요? 그렇죠. 다르다 라고 표현해야죠. 자, 받아쓰기 할 때 잠깐 착각을 해서 글씨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틀리게 썼어 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대부분 틀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고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할 때는 다르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권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야, 네 생각은 틀렸어. 야, 너 그게 뭐냐? 그림을 누가 그렇게 그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틀리다라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권은 시작이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그림 하나를 좀 볼 거예요. 이거 착시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친구들은 이제 두 명의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원피스에 있는 색깔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파랑에 검정 줄무늬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닌데? 흰색에 금색 줄무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은 흰색에 검정색 줄무늬, 흰색에 금색 줄무늬로 보여요. 그러니까 흰색과 금색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색이 보이세요? 네, 파란과 검정이 보이는 친구들도 꽤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하게 뭐 5대 5도 아니고 약간 좀 사람들마다 보는 게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럼 과연 뭘까? 그쵸. 네, 이게 어떠한 조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어떠한 사물이 보여질 때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황색이 먼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어떤 조명이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색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블루 블랙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착시 효과예요. 말 그대로 도형이나 색채가 잘못 보여서 생기는 시각의 착오예요. 자, 어떤 친구는 여기를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흰색을 이렇게 먼저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컵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둥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 보면요. 약간 책의 모서리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요. 이게 무슨 책의 모서리야? 이거 책 펼쳐져 있는 거잖아. 라고 보이기도 하죠. 예. 또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누군가는 토끼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야, 오리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서로가 보이는 시각의 착오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착시 효과 말고도요. 우리 안에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주 무서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선생님이 왜 무섭다고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은 굳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는 밥을 하는 게 당연해. 우리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해. 약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다라고 해요. 근데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색안경을 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차이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야기를 할 때 고정관념은 이미 상식처럼 굳어진 생각이에요. 그럼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 부정적인 것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편견은 뭘까요? 이 편견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는 편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색안경을 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올 거예요. 영상에서는 실험을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이 비싸면 더 맛있을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거든요. 우리 그 실험을 보고 나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정말 우리가 가진 편견이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없앨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요, 우리의 편견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색안경이다라고 하는 편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1번을 고르실까요? 2번을 고르실까요? 네, 대부분은 1번을 고르실 거예요. 왜요? 백설공주니까요.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교훈이 뭐예요?
백설공주의 교훈이 뭘까요? 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쵸? 뭘까요? 남들에게 친절히 잘 대해야 한다는 그걸까요? 뭘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이 찾은 책 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동화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 소개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성격지였던 여자들, 자신들만의 가치를 깨닫고 지금까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왔던 제도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대요. 그래서 이 흑설공주도 굉장히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동화의 대부분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부분 계모는 항상 나쁜 여자로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지어지고요. 남자가 꼭 와가지고서는 뭔가를 구해줘야 하는 스토리고요.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내가 남자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계모도 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어쩌면 사회적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흑설공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의 편견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떠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의 고유한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성, 아니면은 장애인, 그 사람은 정말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아빠,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